승무패 75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썬덜랜드 대 코번트리의 경기입니다. 저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2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번부터 7번 경기 1부 분석을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살롱 코멘트로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는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빠르고 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썬덜랜드 승리 쪽에 구매율이 70% 가까이 몰렸지만 이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썬덜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코번트리 상대로 7경기에서 4무 3패 승리가 없었을 정도로 코번트리 상대로 유독 약한 모습이 있었던 썬덜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양팀의 첫 맞대결 통계인데 코번트리 원정에서 썬덜랜드가 0대0 무승부에 그쳤고 경기 내용 역시 코번트리의 기대 득점이 1.59골로 썬덜랜드의 0.75골보다 2배가량 높았기 때문에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코번트리가 조금 더 우세했던 지난 1차전 맞대결이기 때문에 코번트리가 천정 면모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썬덜랜드의 세트피스 통계인데 썬덜랜드가 2부 리그에서 세트피스 기대 득점이 10.06골로 가장 높은 기대 득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썬덜랜드가 강력한 세트피스 한방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대 득점이 10골을 넘는 것에 비해서 실제 세트피스 득점은 7골에 그치고 있는 썬덜랜드이기 때문에 골 결정력이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두 번째로 적은 세트피스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썬덜랜드의 최대 강점인 세트피스 상황에서 코번트리가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코번트리가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이 24.28골인 것에 비해서 실제 득점은 17골로 적고 썬덜랜드 역시 22.79골 대비 실제 득점은 19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역시 지난 1차전 맞대결 0대0 무승부처럼 허심 공방 느낌의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패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썬덜랜드가 올 시즌 홈에서 3연승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 3연승 문턱에서 번번이 패배로 부러졌던 이 썬덜랜드이기 때문에 최근에 홈에서 2연승 중이라는 점에서 3연승에 실패할 수 있는 패턴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코번트리의 승리로 가지 않는 이유는 코번트리 역시 홈에서는 무실점 경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6번으로 홈에서는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지만 원정에서는 11경기 중에서 무실점 경기가 딱 한 번으로 적었기 때문에 이 코번트리 역시 원정에서는 실점이 늘어나는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최근에 리그 7경기에서 3승 3무 1패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코번트리의 상승세와 2부 리그 최다 무자비 2위 면모, 9번의 무승부를 캐고 있는 코번트리의 무자비 면모, 그리고 썬덜랜드 상대로 최근에 7경기 4승 3무 무패 천정 면모까지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8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그래도 홈발을 받는 썬덜랜드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풀럼 대 번리의 경기인데 풀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번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팀인데 특히나 세트피스 실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8골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에버튼과의 홈경기에서도 번리가 0대2로 패배를 당했을 때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지만 에버튼에게 세트피스로만 2골을 헌납을 하면서 허무하게 0대2로 패배를 당했던 번리이기 때문에 확실히 세트피스 수비가 약점인 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번리의 상대인 풀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기대 득점이 낮은 팀이고 실제 세트피스 득점도 4골로 그렇게까지 강력한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에버튼전처럼 번리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시달리는 그림은 적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리가 지지난 경기 승무패 때도 브라이튼 원정에서 1대1 무승부 이변을 연출한 바 있는데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2골로 최하위권의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확실히 번리 같은 경우에는 최대 약점인 세트피스 상황에서만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은근히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력 누수 측면에서도 풀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골 감각이 살아났던 최전방 공격수 라울 히메네즈 선수가 여전히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는 반면에 번리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좋은 골 감각을 보여줬었던 라일 포스터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부상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번리로서는 고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풀럼 상대로도 과거 맞대결 전적이긴 해도 4경기 3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 번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대 전적의 우위 역시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풀럼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에버튼과의 리그컵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4강에 올라갔지만 체력적인 누수가 있었고 번리는 주중에 리그컵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적인 우위까지 있는 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주중에 리그컵을 치른 이후에 가진 주말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3패로 승리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대가 물론 맨시티, 첼시, 맨유같이 번리보다 훨씬 더 강팀들과의 경기였지만 어쨌든 주중 리그컵을 치른 이후에 주말 리그 경기에서는 풀럼이 확실히 체력적인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도 폴더스의 여유가 있다면 번리 쪽 이변픽도 노려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면서 그래도 최근에 공격력이 올라온 풀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루턴타운 대 뉴캐슬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루턴타운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무승부로 빵꾸가 뚫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향껏 무패로 이변을 잡으시거나 무승부 빵꾸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뉴캐슬의 부상에 따른 전력 누수와 주중 리그컵에 따른 체력 누수까지 고려한다면 루턴타운 원정이 녹록치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뉴캐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 성적과 원정 성적 기복이 상당히 심한데 홈에서는 8승 1패 호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1승 2무 5패 굉장히 원정 고자 느낌이 나고 있는 뉴캐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챔피언스리그 포함해서 모든 대회 원정 6경기에서 1무 5패 승리가 없는 뉴캐슬의 원정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홈 경기에서 강팀 상대로 굉장히 끈적한 승부를 연출하고 있는데 리버풀과 1대1 무승부, 아스널에게는 3대4 극장골 패배, 맨시티와의 홈 경기에서도 아쉽게 1대2 한 골차 패배를 당했을 정도로 강팀 상대로 홈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루턴타운의 장신 공격수인 아데바요 선수의 최근 골 감각이 상당히 좋고 루턴타운의 왼쪽 라인인 도우티, 바클리, 오그메네 선수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루턴타운의 이 왼쪽 측면 라인을 강조를 드린 이유는 최근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트리피어 선수가 계속해서 수비적인 약점을 노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중 첼시와의 리그컵 경기에서도 첼시에게 극장 동점골을 내주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이 트리피어 선수가 치명적인 실책을 범했기 때문에 확실히 트리피어 선수의 수비력, 경기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이 루턴타운의 왼쪽 측면 공격 라인이 이 트리피어 선수를 집중 공략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연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최다 득점 공동 2위를 달리고 있고 제공권도 에버튼 다음으로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한 방이 꽤나 강력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이 뉴캐슬 입장으로서도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꽤나 까다로운 상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 루턴타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뉴캐슬이 여전히 부상자도 많고 원정에서의 기복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이변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승패로 가르는데 개인적으로는 무승부 빵꾸가 뚫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향껏 무승부로 이변을 노려보실 것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1번 경기는 노팅엄 대 본머스의 경기인데 노팅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본머스전을 앞두고 감독 교체를 단행한 노팅엄 포레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울버햄튼과 토트넘을 이끈 바 있는 누누 감독이 노팅엄에 새롭게 부임을 했는데 이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전임 감독인 쿠퍼 감독 체제에서 선수비 후 역습을 가져가는 팀 컬러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노팅엄에 새롭게 부임을 한 이 누누 감독 역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기본적으로 선수비 후 역습 기조의 전술을 구사를 했던 감독이기 때문에 이 노팅엄 선수단이 적응을 하는 데는 별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팅엄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4골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누누 감독 역시 선수비 후 역습을 즐겨 쓰는 감독이라는 점에서 감독 교체바를 조금은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 노팅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머스라는 팀은 기본적으로 이라올라 감독 체제에서 강하게 전방 압박을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이 노팅엄이 본머스의 수비 뒷공간을 역습으로 공략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팅엄과 본머스가 나란히 세트피스 실점이 8골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약점인 팀들인데 양팀 모두 세트피스 공격력이 그리 강한 편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팅엄의 세트피스 득점이 1골로 가장 적은 팀이고 본머스도 세트피스 득점이 3골로 많은 편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패턴적으로도 올 시즌 본머스가 리그 3연승이 없었기 때문에 노팅엄의 감독 교체 효과와 역습 한 방의 위력을 고려한다면 노팅엄도 홈에서 끈적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본머스의 승리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는 이유는 본머스가 최근에 주포 공격수 솔랑키와 측면 공격수 테버니어 같은 선수들이 골 감각이 좋은 상황이고 최근에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4경기에서 무득점 경기가 3경기나 됐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무득점 경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노팅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도 노팅엄 상대로는 본머스가 4승 2무 무패에 최근에 압도적인 천적 면모가 있기 때문에 본머스가 경기력적으로는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11번 경기는 노팅엄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그래도 감독 교체바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토트넘 대 에버튼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토트넘의 핵심 자원 결장과 에버튼의 최근 상승세를 고려한다면 이변의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10골로 아스날과 함께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는 팀이고 제공권 역시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에버튼의 강력한 제공권 그리고 세트피스 한 방이 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에버튼은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딱 2골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적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은근히 에버튼의 세트피스를 잘 막아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토트넘이 세트피스 실점이 2골로 적은 것은 맞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기대 실점값은 6.28골로 기대 실점값 자체가 높기 때문에 여전히 에버튼에게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에버튼 같은 경우에도 승리까지는 힘들어 보이는 것은 주중에 풀럼과의 리그컵 8강 홈경기에서 패배를 당한 에버튼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컵 이후에 치른 프리미어리그 경기 성적이 상당히 좋지 못한데 3경기에서 2무 1패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셰필드 원정 2대2 무승부, 루턴타운과의 홈경기 1대2 패배, 브라이튼과의 홈경기 1대1 무승부 등 확실히 리그컵 이후에 치르는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는 경기력과 체력에 부침을 겪고 있는 에버튼이기 때문에 에버튼도 토트넘 원정에서 리그컵 직후에 승리까지 노리는 것은 굉장히 버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제가 에버튼의 결정적인 전력 누수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에버튼이 올 시즌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6골을 넣고 있는 미드필더 두쿠레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는 것이 굉장히 뼈아픈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쿠레라는 미드필더가 지난 시즌 말미부터 션다이치 감독 체제에서 공격력이 폭발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공격 상황에서는 미드필더이지만 세트피스 상황에서나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박스 안으로 침투를 해서 득점을 아주 쏠쏠하게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올 시즌에도 에버튼에서 가장 많은 리그 득점을 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에버튼의 두쿠레가 결정이 된다면 에버튼 특유의 세트피스나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득점력이 상당히 저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에버튼의 측면 수비 자원인 애슐리 영 선수와 미콜렌코 선수 역시 최근에 부상 여파가 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만 결정이 되더라도 토트넘의 퀄리티 있는 측면 공격력을 막아냄에 있어서 에버튼이 측면 수비 공백도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토트넘 역시 핵심 측면 수비수인 우도기 선수와 미드필더 비수마 선수가 나란히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심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양팀 맞대결 자체가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 에버튼이 올 시즌 원정에서 성적이 좋다는 점,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4연승 포함해서 최근에 에버튼이 8경기 6승 1무 1패에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최소 무승부 정도의 이변픽은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담이지만 지금 보시는 것은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에버튼 상대로 남긴 데이터인데 최근 모든 대회 에버튼 상대로 13경기에서 4골 6도움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에버튼 상대로 나쁘지 않았던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12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리버풀 대 아스날의 빅매치인데 과감하게 리버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승무패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이기 때문에 취향껏 가져가실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그래도 저는 리버풀의 승리 가능성이 있는 근거를 몇 개 찾았기 때문에 리버풀의 단통 승리를 찍어놓고 리버풀을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빡센 전방 압박을 가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올 시즌 양팀의 역습 공격력을 비교를 해보면 홈팀 리버풀이 아스날보다 나은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버풀이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4골로 웨스트햄 다음으로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역습에 의한 득점은 한 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역습 공격력은 리버풀이 좀 더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 시즌 다이렉트 공격 횟수가 44번으로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다이렉트 공격을 시도를 하고 있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절반인 22번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빠른 다이렉트 역습에 의해서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은 쪽은 리버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10골로 에버튼과 함께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올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아스날도 세트피스 한 방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만,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3골로 최소 실점 공동 2위, 세트피스 수비력이 나쁘지 않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상대 전적 면에서도 리버풀이 아스날 상대로도 밀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리버풀에게 근소하게 마음이 가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결정적인 이유는 최근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에서 경기력 기복이 조금은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모든 대회 원정 9경기에서 3승 2무 4패로 승률이 떨어지고, 최근 모든 대회 원정 9경기 중에서 무실점 경기가 딱 한 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원정에서는 꾸준하게 실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아스날의 최근 원정 흐름인데, 무실점 경기가 딱 한 번밖에 없었고,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던 세비야, 브랜트포드, 루턴 타운전 역시 모두 한 골차 꾸역승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아스날이 최근에 원정에서는 경기력과 수비력의 기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 맨유와의 홈경기에서는 조금은 실망스럽게 0대0 무승부에 그쳤지만, 주중에 웨스트햄과의 리그컵 홈경기에서 5대1 대승을 거두면서 다시금 홈 무패 행진을 시작을 했고, 특히나 올 시즌 모든 대회 홈 13경기에서 리버풀이 12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 특유의 홈발과 최근 아스날이 원정에서 보여주는 경기력 기복, 특히나 꾸준하게 실점을 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리버풀이 홈발을 받으면서 근소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승무패 모두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지우개 찬스를 쓰지 않을 거라면 그래도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홈발을 받을 수 있는 리버풀의 승리만 하나 가져가는 것이 경제적인 선택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13번 경기는 리버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울버햄튼 대 첼시의 경기인데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 울버햄튼이 노팅엄, 웨스트햄을 상대로 2경기에서 승리가 없었는데 울버햄튼이 모두 점유율을 높게 가져간 경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울버햄튼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게 되면서 자신들이 상대의 역습에 당했던 부분이 페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도 울버햄튼이 0대3으로 완패를 당했을 때 웨스트햄에게 3골 모두 역습으로 실점을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햄 상대로도 울버햄튼이 점유율을 56%를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을 때 울버햄튼이 최근에 경기력이 떨어진 모습이 있었고, 지지난 노팅엄과의 홈경기에서도 울버햄튼이 점유율을 68%나 가져갔지만 결과는 1대1 무승부에 그쳤기 때문에 확실히 울버햄튼이라는 팀은 자신들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때보다는 오히려 상대에게 점유율을 내주고 자신들이 역습을 취하는 구도를 가져갈 때 장점이 발휘가 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첼시라는 팀은 울버햄튼에게 굉장히 나쁘지 않은 상대라고 볼 수 있는데, 첼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포체티노 감독 지대에서 평균 점유율이 59.6%로 5번째로 높은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울버햄튼 상대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울버햄튼이 강점인 역습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역습 실점이 상당히 많은데,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직전 웨스트햄에게 역습으로만 3실점을 당하면서 현재 역습 실점이 4골로 가장 많은 팀이 되어버렸고, 첼시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 전방 압박 라인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역습에 의한 실점이 3골로 2번째로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울버햄튼이 첼시에게 점유율을 내지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선수비 후 역습 구도를 만들면 첼시 역시 역습에 의한 실점이 굉장히 많은 팀이라는 점에서
울버햄튼 특유의 돌격 앞으로 역습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첼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 23.72골에 대비해서 실제 득점은 17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골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첼시가 세트피스로 5골을 넣으면서 경기가 안 풀릴 때는 세트피스로 한 방을 넣으면서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경기가 꽤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딱 2골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적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첼시가 또다시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이면서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울버햄튼의 탄탄한 수비력에 가로막힌다면 또다시 골 결정력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있는 첼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 역시 울버햄튼이 첼시 상대로 2승 3무 1패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울버햄튼이고 홈에서는 3경기 2승 1무 무패 첼시 상대로 강했던 울버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울버햄튼의 공격수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경기 무득점으로 주춤하고 있지만 올 시즌 홈 경기에서 득점이 상당히 많은 황희찬 선수이기 때문에 첼시 상대로 홈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주중에 리그컵을 치른 첼시보다 체력적인 우위까지 있는 울버햄튼이라는 점에서 여러모로 울버햄튼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울버햄튼의 승리가 아니라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첼시 같은 경우에도 부상으로 장기간 빠져 있었던 영입생 공격수 은쿤쿠 선수가 마침내 리그컵 경기에서 부상 복귀전을 치렀기 때문에 첼시의 골 결정력이 이 은쿤쿠 선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보다 향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첼시도 쉽게 패배를 당할 것 같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4억 8천만 원이 유월된 축구토토 승부패 75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부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